이렇게 해도 망하는 회사가 나올 정도로 비즈니스 세계는 치열한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예술창업 황금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와 분석 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황금거의 홍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기획자로 근무를 한 경험을 살려서 아티스트, 디자이너, 플래너를 합한 아티자이너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자이너 영문 스펠링이 플래너의 NNER을 뒤에 적용해서 아티자이너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합한 이름으로 활동해 오다가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 문화예술 사업기획자로 일하면서 3개의 분야를 합한 아티자이너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 서동일로서 3번의 개인전을 경험했습니다. 주로 흰 벽에 그림을 거는 방식이 아니라 그림과 어울리는 환경을 같이 꾸며서 공간과 작품 간의 유기적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랬고, 관객이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전시를 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디자인 분야 중에 가구 디자인을 전공해서 개별 프로덕트 디자인도 하고 있고, 작품과 연관된 아트 상품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과 어울리는 전시 공간을 꾸미고 공간을 구성하는 아이템들도 디자인하는 등 순수 미술과 디자인을 융합한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술과 디자인도 만들어내면 끝이 아니라 이것을 관객이나 사용자에게까지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회사에서 광고 담당자와 사업기획자 경험을 거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략을 짜고, 온라인은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 전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는지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품이면 작품, 디자인이면 디자인, 전시기획이면 기획,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요즘에는 전체적인 큰 컨셉을 먼저 잡고 거기에 맞는 예술과 디자인을 골라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하나의 큰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세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조합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도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험을 살려 단지 발음이 비슷한 부분을 겹치기만 한 물리적 결합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브랜드인 아티자이너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전에 예술가에게 필요한 시작 단계 편에서 회사의 MBTI격인 수합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석을 아티자이너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삶에 있어서 정답이 없듯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적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합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유협의 이니셜인데요. 강점은 이런 예술 관련 창업과 운영은 예술가나 예술 관련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분야라서 진입 장벽이 낮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창업이 흔하지 않고 막상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드물어서 어느 정도 성과만 내더라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창업하면 좋은 이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DNA를 가지고 있어서 창작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도 창작해야 한다는 숙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거부감이 없어서 비즈니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약점은 비즈니스를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경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으니 경험도 많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전수할 만한 선배들도 많이 없어서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에서 마케팅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영상까지 만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자금력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 예술가들이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점과 약점은 브랜드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와 위협은 브랜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말씀드려보면 앞으로 예술가의 창업에 관한 지원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꼭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창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안에서의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IT나 제조 관련 창업에 예술을 융합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가치중심적 사고를 여기에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좋은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채널 초기에 창업하면 좋은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전 세대처럼 사업을 하면 빚을 많이 지고 사무실과 공장 같은 물질적인 기반을 갖춰야만 사업이 가능한 시대에서 요즘은 확실한 컨텐츠와 정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업화가 가능하고 온라인의 발달로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원 사업과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예술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면한 최고의 외부적 위험은 당연히 전 세계적 전염병일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특히 예술 분야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품을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작품을 봐야만 작품의 감동이 느껴지듯이 전시, 공연, 관광은 비대면 비즈니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갤러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VR로 관광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변화될 예술 방향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업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술가들은 다른 분야 예비 창업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분석한 2020 창업 지원 트렌드 분석 영상을 토대로 말씀드려보면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창업 지원 예산 중 문체부 비중이 1%에 한참 모자란 0.74%인 반면 중기부 예산은 87%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창업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많은 기회와 예산이 편성된 중기부 쪽 지원 사업에서 경쟁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경험도 풍부하고 이미 많은 선배들이 포진되어 있는 IT나 제품 쪽 창업자들과 겨뤄야 한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을 가지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수립하는 SO 전략, 약점과 기회를 가지고 수립하는 WO 전략 등이 있는데 우선은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러한 수합 분석을 가지고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아트디자이너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설정해서 사업을 계획해 나가고 있고 그때그때 직면한 이슈들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MBTI 결과를 가지고 내 진로의 방향성에 참고하듯이 회사도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수합 분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방식을 사례로 든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린 방향성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듯이 한 기업이 내린 결정으로 회사의 운명이 판가름이 납니다. 크게 이러한 내외부적 분석을 가지고 가늠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도 망하는 회사가 나올 정도로 비즈니스 세계는 치열한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은 저의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분석 방식이 정답일 수 없고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예술가가 걸어가야 할 다양한 방식의 사례 하나를 들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트디자이너가 어떤 비전하우스를 세웠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2번에 걸쳐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을 먼저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술은 꼭 배가 고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시대보다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에 문화예술이 더 많이 발전했듯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멋진 창작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술 분야도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다른 분야들처럼 더 이상 배고픈 예술이 아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트렌드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반응해야만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술창업 황금거위 카페 가입과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